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10년 전 실종된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실종된 이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파주시 문산읍의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가득한 공장 안에서 강민우는 기계 소리에 익숙해진 듯 무심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민우의 책상 한켠에는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아내 유수진입니다. 유수진은 10년 전 어느 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강민우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액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유수진이 가장 좋아하던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처럼 유수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식어갔지만 강민우는 이 의식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서둘러 식은 커피를 치우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강민우는 언제나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유수진의 빈자리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납품 일정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관리팀장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이어졌지만 강민우의 시선은 자꾸만 액자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유수진이 사라진 그날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날 유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우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환하게 웃었고 퇴근길에 장을 보고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유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유수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수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의 움직임도 없었고 공항이나 기차역의 CCTV에도 유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유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관리팀장의 목소리에 강민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지만 강민우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수진의 실종 당시 경찰 조서와 신문 기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수없이 읽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강민우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놓쳤을지 모르는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자료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수진이 사라진 이후 강민우는 늦은 밤까지 공장에 남아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강민우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점검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강민우는 유수진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을 혼자 걸으며 오늘도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우는 현관문을 열며
습관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식탁에 앉아 유수진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유수진의 손맛이 그리워 매일 이렇게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이제 곧 사망 선고를 받게 되겠지. 강민우는 실종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유수진의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마음속에서 유수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민우는 달을 바라보며 유수진도 이 달을 보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오랜 기다림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유수진 씨의 목격 제보가 접수된 것인데요. 목격자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유수진 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민우는 오랜 친구 정혁과 파주의 한 술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혁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날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정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강민우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선선한 저녁 공기가 술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남 쪽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수진이를 봤어. 강민우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술잔이 기울어져 소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강민우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혁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었어. 얼굴에 흉터까지. 왼쪽 눈썹 위에 있던 그 작은 흉터, 기억나지? 말투도 걸음걸이도 똑같았어. 강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유수진의 왼쪽 눈썹 위에는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거야?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라남도의 작은 섬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도라는 섬이야. 항구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야. 그곳에 바다집이라는 술집이 있어. 수진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강민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수진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혁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접 가봐, 민우야.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강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유수진이 정말 그곳에 있다면 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강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공장 일은 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강민우는 유수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보아온 그 사진 속에서 유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강민우는 지도 앱으로 해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야 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릴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날의 풍경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 속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넣어둔 유수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종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강민우는 계속해서 정혁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 그것은 분명 유수진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유수진이라면 왜 하필 그런 곳에 있는 것일까?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숙소를 잡고 내일 첫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10년이라는 긴 시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유수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시간 남았습니다. 강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인 거니? 밤이 깊어갔지만 강민우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첫 단서. 그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드디어 유수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목포항 인근의 한 섬에서 실종된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실종자의 가족이 직접 확인을 위해 섬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목포항의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강민우는 새벽 5시 배를 타기 위해 이미 부둣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도로 가는 첫 배는 오전 6시입니다. 매표소 직원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강민우는 기다리는 것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1시간쯤이야 견딜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강민우의 뺨을 스쳤습니다.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강민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혁이 본 여인이 정말 유수진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곳에 있는 것일까? 안개 속에서 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해도는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항구 주변으로 몇 개의 건물이 모여 있었고 그 뒤로는 울창한 숲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민우가 하선하며 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강민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다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우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라 손님은 없었고 카운터에는 나이든 여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유수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강민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그리고 그 특유의 눈빛까지. 유수진도 강민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유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은 채 유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강민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유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주방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강민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방에서 나이든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 술집의 진짜 주인인 듯 했습니다. 손님, 수진이는 지금 만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강민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민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주민들이 하나둘 술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은 유수진을 마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담이 여기 온 지도 벌써 8년이 넘었지.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법 섬에 적응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런 곳에 혼자 와서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우는 조금씩 유수진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유수진은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민들에게도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유수진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꼭 유수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섬의 작은 민박집에 들어서며 강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유수진을 찾았지만 왜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일까? 창 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강민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수진이 간직해온 비밀, 그리고 그녀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아침 6시, 바다집은 아직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해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바다집 마담 얘기는 들었네.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 젊은 여자가 혼자 이런 곳에 올 리가 있나? 노부부의 말에 강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유수진이 처음 섬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년 전 겨울, 유수진은 소지품도 거의 없이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누군가를 피해 도망 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섬에 왔었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마담을 찾아왔는데 그 뒤로 마담이 바다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강민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라면 설마. 그때 유수진이 바다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서둘러 식사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집 안으로 들어서자 유수진은 이미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수진은 강민우를 보자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2층은 유수진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줄게요. 유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유수진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철없이 사채업자들과 엮이게 되었고 계약서 한 장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혼 후에도 사채업자들은 유수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수진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들은 당신의 회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도망칠 수 없도록 이 섬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술집을 운영하며 빚을 갚으라고 했죠. 강민우는 유수진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유수진은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 혼자 이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유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유수진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민우 씨. 아내분과 재회하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우의 형, 백도영이었습니다. 형?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수진의 과거,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음모의 실체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백도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는 바다가 보였고 탁자 위에는 유수진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나. 수진이도 잘 지냈지? 백도영의 말에 유수진은 더욱 강민우의 뒤로 숨었습니다. 강민우는 형의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친형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형? 대체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도영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본 건 그녀가 23 때였지. 그때 수진이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일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더군. 하지만 수진이는 날 거절했지. 백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동생이 그 술집에 나타났어. 수진이와 사랑에 빠졌다더군. 아이러니하지 않나? 내가 원하던 여자가 내 동생의 아내가 된다니. 강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수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지. 수진이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어.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고 수진이를 조여들었지. 빚을 늘리고 협박하고 결국 수진이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백도영의 말에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형이 자신의 회사를 도와준다며 접근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었잖아요. 강민우의 말에 백도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원하는 걸 빼앗았을 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백도영 씨 체포합니다. 불법 사채 및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백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사채업자들도 하나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강민우는 어젯밤 정혁에게 연락해 모든 정황을 설명했고 정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도영의 불법 사채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진아. 강민우가 유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유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참아온 숨을 한 번에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백도영과 사채업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강민우의 말에 유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유수진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그녀를 가두어 두었던 섬이 노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이 섬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강민우와 유수진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다집의 주인과 단골 손님들이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유수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업가가 동생의 아내를 협박하고 불법 사채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목포 지방경찰서 조사실 강민우는 형사들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수진의 실종부터 백도영의 불법 행위까지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강민우는 유수진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수진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유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형은 이미 자백했고 사채업자들도 체포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강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불법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하더군요. 유수진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서.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강민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민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주민들이 하나둘 술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은 유수진을 마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담이 여기 온 지도 벌써 8년이 넘었지.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법 섬에 적응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런 곳에 혼자 와서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우는 조금씩 유수진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유수진은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민들에게도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유수진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꼭 유수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섬의 작은 민박집에 들어서며 강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유수진을 찾았지만 왜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일까? 창 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강민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수진이 간직해온 비밀, 그리고 그녀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아침 6시, 바다집은 아직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해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바다집 마담 얘기는 들었네.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 젊은 여자가 혼자 이런 곳에 올 리가 있나? 노부부의 말에 강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유수진이 처음 섬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년 전 겨울, 유수진은 소지품도 거의 없이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누군가를 피해 도망 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섬에 왔었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마담을 찾아왔는데 그 뒤로 마담이 바다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강민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라면 설마. 그때 유수진이 바다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서둘러 식사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집 안으로 들어서자 유수진은 이미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수진은 강민우를 보자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2층은 유수진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줄게요. 유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유수진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철없이 사채업자들과 엮이게 되었고 계약서 한 장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혼 후에도 사채업자들은 유수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수진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들은 당신의 회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도망칠 수 없도록 이 섬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술집을 운영하며 빚을 갚으라고 했죠. 강민우는 유수진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유수진은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 혼자 이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유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유수진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민우 씨. 아내분과 재회하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우의 형, 백도영이었습니다. 형?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수진의 과거,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음모의 실체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백도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는 바다가 보였고 탁자 위에는 유수진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나. 수진이도 잘 지냈지? 백도영의 말에 유수진은 더욱 강민우의 뒤로 숨었습니다. 강민우는 형의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친형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형?
대체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도영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본 건 그녀가 23 때였지. 그때 수진이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일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더군. 하지만 수진이는 날 거절했지. 백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동생이 그 술집에 나타났어. 수진이와 사랑에 빠졌다더군. 아이러니하지 않나? 내가 원하던 여자가 내 동생의 아내가 된다니. 강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수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지. 수진이의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어.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고 수진이를 조여들었지. 빚을 늘리고 협박하고 결국 수진이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백도영의 말에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형이 자신의 회사를 도와준다며 접근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었잖아요. 강민우의 말에 백도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원하는 걸 빼앗았을 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백도영 씨 체포합니다. 불법 사채 및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백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사채업자들도 하나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강민우는 어젯밤 정혁에게 연락해 모든 정황을 설명했고 정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도영의 불법 사채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진아. 강민우가 유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유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참아온 숨을 한 번에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백도영과 사채업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강민우의 말에 유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유수진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그녀를 가두어 두었던 섬이 노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이 섬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강민우와 유수진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다집의 주인과 단골 손님들이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유수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업가가 동생의 아내를 협박하고 불법 사채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목포 지방경찰서 조사실 강민우는 형사들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수진의 실종부터 백도영의 불법 행위까지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강민우는 유수진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수진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유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형은 이미 자백했고 사채업자들도 체포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강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불법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하더군요. 유수진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서.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혼자 모든 걸 견뎌낸 게 더 가슴 아파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고 병실 안에 봄날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요? 강민우의 말에 유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번에는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요. 강민우는 유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주로 돌아가면 공장도 다시 시작해야 해요. 형이 빼앗으려 했던 것들도 하나씩 되찾아와야 하고. 강민우의 말에 유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늘 꼼꼼하고 성실했잖아요. 회사 일도 잘할 거예요. 유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하면 먼저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10년이나 비워두었으니. 유수진의 말에 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했어요.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경찰이 백도영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유수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검찰이 백도영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사채업과 협박, 회사자금 횡령 등 그동안의 범죄 행위가 모두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법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유수진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백도영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백도영이 들어왔습니다. 구치소 생활 한 달 만에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백도영, 피해자 유수진 씨에 대한 불법 사채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영이 사채업자들과 공모한 정황, 유수진을 협박한 증거, 그리고 강민우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계좌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강민우 씨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유수진 씨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했고 그녀를 외딴 섬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백도영은 선고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강민우와 유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그것이 백도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민우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민우와 유수진은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그동안 관리팀장이 잘 지켜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유수진의 귀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회계를 맡아도 될까요? 유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꼼꼼함이 필요했어요. 회사가 더 잘 될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공장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새로운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유수진은 탁월한 실력으로 회사의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실적이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관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강민우는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유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모두 수진이 덕분입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길을 걸으며 유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강민우는 유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그때 유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도의 바다집 주인이었습니다. 마담 마니.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나? 섬 주민들이 다들 보고 싶어해. 유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이번 추석에는 민우 씨와 함께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유수진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해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닌 추억이 담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두 사람은 함께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불빛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1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유수진 씨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파주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강민우의 공장 앞 은행나무가 노란 물결을 이루었고 맑은 하늘은 끝없이 노파만 보였습니다. 유수진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계팀장이 되어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상처는 깊었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예산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유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꼼꼼함과 진실된 태도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함께 살펴봅시다. 점심시간 강민우는 유수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수진은 남편이 준비한 도시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툴게 썰린 당근이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계란말이가 오히려 더 정겨워 보였습니다. 분명 맛있을 거예요. 민우 씨가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 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늘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백도영 씨 재판이 마지막이래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수진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겠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도영은 그동안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 배상에 사용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백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법정을 나가기 전 강민우는 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민우와 유수진은 해도를 찾았습니다. 바다집 주인과 섬 주민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 주인의 말에 유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모두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걱정해주고 지켜봐준 이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을 떠나는 배 위에서 유수진은 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파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고 직원들은 더욱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우와 유수진은 퇴근 후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유수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민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달빛 아래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했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강민우와 유수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